APQP 기반 QMS 세부 사항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개발 관리, 개발 품질 관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개발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프로젝트 진행상, 프로젝트 진행상,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프로젝트가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나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그 회사의 대표 CEO의 방에 가보면 이게 뭐 간트 차트라고 해갖고, 제가 오래전에 그 연구소에 입사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엑셀로 이것을 그렸던, 간트 차트를 그렸던, 그리고 사장이 오시면 이걸 갖고 사업 발표를 했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젝트도 하고는 있는데, 여하튼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개발에 관련된 일정 대비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나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이 특히 CEO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하려면 이것도 1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획 중에 액티비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각 담당자와 그 담당자 위에 결제자. 그러면 이 담당자별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표준 액티비티가 주로 이제 표준 문서가 많은데, 이 액티비티와 문서 매칭에 대한 현황, 얼마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일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결제권자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지, 이런 어떤 사항 부분을 전부 다 전산화돼서 진행사항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개발관리, 개발 품질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PLM 시스템에서도, 또는 확장된 PMS 시스템에서도, 또는 PDM에다가 이걸 좀 업그레이드해서 붙이는데, 이런 부분이 규모에 따라서 좀 PLM을 쓰는 업체에서는 사실 이게 다 구현이 되거든요. 도면을 작성하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업체마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핵심은 개발 품질 관리에서는 어떤 거다, 간트 차트처럼 프로젝트가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되고 있고 프로젝트별로 진행률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디자인 리뷰, 표준 문서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액티비티 관리, 그 다음에 이슈, 오픈된 이슈 거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래서 ISIR, 포엠 현황, 그 다음에 개발 문제점 개선 현황,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했던, 또 이번에 프로토라든지 파일럿을 하면서 진행되었던 문제점들을 다 오픈시켜서 이게 언제 발생됐고, 개선책은 언제고, 개선 계획은 언제고, 어느 프로토 차량부터 이거를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건 아울러서 납품하는 협력사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관리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도면 관리라고 하는 건데, 도면 관리가 이것도 좀 또 확장되면은
PLM이 근본이고 그 밑에 좀 낮은 단계가 이제 PDM인데 이게 이제 연구소 또는 설계에서는 필수적으로 쓰는 거죠. 도면을 제품을 설계를 하고 뭐 모델링까지 하는 회사도 있으면은 더더욱이 이제 PLM 영역까지 써야 되니까, 그러면 PLM을 쓰게 되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도면 관리는. 그럼 왜 도면 관리라는 것이 별도로 그렇게 뭐 다 모델링하고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 태반인데 왜 필요하느냐면 협력사 때문에 그런 거고, 도면의 최신 버전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면의 리비전이 10인데 제품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입고 검사를 딱 해봤더니 리비전 9.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10인데도 불구하고 9으로 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 관리는 협력사가 최신 도면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도면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요 설계 변경 이력, 그래서 리비전 관리, 배포 관리가 가장 핵심이다. 물론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협력사가 이런 보안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에 이제 다운로드 현황을 전부 다 데이터로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막대한 데이터량을 뭐 다운받았다라고 하면 이력이 다 남게 되죠. 그런 부분에 이제 원시적인 보안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워터마크라든지 그 이상의 보안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따라서 그 강도는 회사마다 선택적으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최신 리비전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면 관리는 보통 설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부서에서 또 좀 더 추가로 모듈을 개발하는 부분이 설계 관리라고 해서 주로 이제 스펙 관리, MSES라든지 기술 혁신 자료라든지 경쟁사의 현황 분석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특허 관리라든지 기술 정보라든지 신기술 정보, 이런 것을 하나의 DB화해서 설계든 또 관련 부서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설계 관리라고 하는 거고, 이 시작차 관리는 많은 회사에서는 하진 않는데 특별히 몇몇 회사에서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프로토 지원입니다. 프로토 메토 차량에 대해서는 특화된 부품을 넣기 위해서 시작차 관리를 프로토 관리라 해서 별도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도품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품질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초도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양산 전에 먼저 초도품의 어떤 관리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개발 문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개발 관리랑 또 유사하고, 이 용어는 그 회사마다 용어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쓰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설계 관리에서 쓰는 것을 통합해서 설계가 쓸 수 있는 전용
모듈로서 쓸 때 바로 이렇게 개발 품질 관리로 해서 개발 표준 관리 문서들이 많죠. 이것도 이제 PDM이라든지 PLM에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 좀 경제적으로 좀 꼭 필요한데 좀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을 별도로 개발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도 관리, 간트 개념의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픈 이슈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PLM과 PDM에 있는 아주 거대한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변경 관리에서 포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포행 관리하고 ISIR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변경 관리의 설계와 연구소가 얘기하는 이슈 관리까지 연결이 돼 버리면 이슈 관리의 또 핵심이 PLM하고 PDM이 있기 때문에 PLM과 PDM을 쓰는 업체에서는 뭐 변경 관리가 그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데 뭐 별도로 좀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서는 요 ECO 관리가 사실 설계 변경만 생산이나 품질 쪽에 이러한 설계 변경이 이 품목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인터페이스에서 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내 포행관리라든지 협력사 포행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경관리 대장하고 해서 포에멧이라든지 ISIR 개념으로 변경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불량관리, 과거 품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신차 프로젝트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품질 문제가 있었느냐 라는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반영 검토를 설계라든지 공정에서라든지 또는 금형에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가져다가 과거 문제 현황, 그 다음에 차종별 반영 현황 이런 것을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리뷰를 하죠. 임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픈된 부분이 항구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임시 등록을 해서 리뷰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삭제 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이런 개념의 절차를 하기 위해서 임시 등록이라는 걸 쓰고 이걸 통해서 수평 전개가 진행됐을 때 수평 전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과거 품질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매스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항상 부적합, 즉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포엠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QMS라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품질 지수가 우리 회사의 품질 지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입고 분량이 얼마고, 공정 분량이 얼마고, 고객 분량이 얼마고, 뭐 클레임이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이 품질 지수로서 관리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수입 품질, 공정 품질, 출하 품질, 그 다음에 필드 품질, 이런 것이 핵심이고, 이것에 대해서 POP든 MES든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찍게 되면 그 회사의 품질 지수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양산관리 부분의 핵심이다. 그래서 출하라든지 수익검사라든지 정기검사라는 걸 통해서는 뭐 이건 늘 하던 거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공정검사라고 하는 건데, 공정검사의 핵심은 이제 SPC가 되겠죠. 그래서 공정 SPC 관리라는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좀 모듈이 좀 확장된 범위의 SPC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형, 뭐 개량형, 뭐 이것도 들어가면 SPC의 모듈도 상당히 좀 현장 데이터를 받아서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SPC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고 많은 매너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SPC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에 대한 개량형이라든지 개수형에 대한 공정 데이터를 보고자 할 때는 좀 저는 확장된 범위의 매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거보다 좀 작은 범위지만 초품, 중품, 종품에 대해서 SPC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초중물 관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구축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하지만 공정검사의 SPC 부분하고 초중정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품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입고 분량이라든지 공정 분량이라든지 고객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고객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양산 품질을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건 자동차에서 좀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고객 인라인 불량 현황, 또는 3차사가 2차사로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불량 현황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리한다면, 그런 부분하고 불량이 발생됐다 그러면 개선 계획이라든지 개선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하고, 필드 품질에 대해서 뭐 CS 뭐 1000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디트 현황이라든지, 정비 사업장 현황이라든지, 전화조사 현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디트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적으로 제품이나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한다라고 보면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 고품 분석 결과하고, 그 다음에 접수 고품 상세 분석 결과를 별도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객 품질 관리에서 좀 더 핵심이 뭐냐면, 이제 필드 클레임이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밤새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고속도로 주행 중에 브레이크 밟는데 문제가 돼서 뭐 차가 전복돼서 뭐 죽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변호사들이 달라붙죠. 달라붙어서 이제 소송을 걸고 엄청난 이제 돈을 물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것이 그, 그 차를 만든 그 부품을 만든 모든 회사와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클레임 관리라고 해서 그 자동차가 그 클레임 관련된 사항들을 달이든 뭐든 관련 부품사들한테 그런 정보를 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의 페널티를 또는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필드 클레임이라는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산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불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적합 또는 시정조치, QRQC, 오디트, LPA, 신속대응 이거는 이제 뭐 GM이든 좀 굉장히 큰 1차사들이 요구하는 개선관리의 용어들이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품질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게 중요한 개선관리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QSB 현황이라든지 LPA 부적합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것도 모듈 자체가 좀 약간 규모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그 현장에 그 관련된 QSB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관련 부품과 진행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진행됐으면 언제까지 했고 안 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기록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강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것도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부적합이라든지 시정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QSB의 8D까지 8D 레포트까지 이 부분은 또 GM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관리를 통해서 개선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적합이라든지 불량에 대한 개선 활동을 좀 뭐 규모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제한이라든지 뭐 6시그마라든지 5스타라든지 SQ라든지 이런 좀 등급이 좀 여러 가지 좀 나눠서 좀 관리를 해서 품질 경영 개선 활동을 하는 별도로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래전부터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가장 뭐 5스타라고 하면 현대자동차의 유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기초정보관리라든지 제한 그 다음에 6시그마 협력사 평가 5스타 SQ 협력사 품질지수 관리 등 이런 전체적인 것 중에 그 회사가 어느 부분에 좀 포커싱을 둬서 개선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모듈을 구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규칙,
사회에도 규칙이 있고 조직에도 규칙이 있고 또 법이라는 게 있고 법에는 뭐 상법, 민법, 뭐 헌법도 있듯이 회사도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TS16949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뭐 FMA라든지 공정도라든지 관리계획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표준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라고 해서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표준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데이터 뱅킹에서 빅데이터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이 표준 종합선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해서 공정 흐름부터 PFMA까지 그리고 관리계획서하고 작업표준서 검사 기준서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그 앞부분의 표준관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DF라든지 문서에 대한 부분의 최신 정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엑셀처럼 제일 표준 문서가 올라와서 지금 현재 FMA 관련된 제조공정에 관련된 가장 표준이 이거구나, 최신 버전이 이거구나 이런 개념이었다면 표준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정 흐름도가 바뀌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 표준류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표준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표준 종합성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요것도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참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많은 표준 관리 대상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이 정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정리가 돼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축하는 회사나 또 구축을 맡은 뭐 IT 업체가 됐든 이런 데서 서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계측기 관리는 이제 우리 회사의 계측기 현황이 뭐다, 무슨 계측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게이지 RNR에 대한 평가 현황이 최소한 이제 물론 다 엑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갖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회사 서버에 다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검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교정에 대한 게이지 RNL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을 관리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시험, 신뢰성 관리. 그래서 신뢰성 시험은 뭐 관련 팀에서 관련 부서가 하지만 이건 역시도 신뢰성 시험을 보통 외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내부에서도 실험실을 갖고 있는 데서 하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액티비티나 결과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 시험부의 담당자나 관리자들의 엑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회사의 포맷에 맞게끔 신뢰성 부분이라는 것을 시험관리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회사의 DB화해서 데이터를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페일 시 시험 사후 관리라든지 진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다라고 봅니다. 엑셀에는 엑셀도 상당히 경쟁력 있고 상당히 좋지만 요즘 최근에 엑셀은 더 파워풀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꼭 담당자만 액세스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회사 DB는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디트 부분, 사내 고객 오디트, 이거는 항상 오디트를 받죠. 그래서 오디트 받기 위해서 자격 인증이 있고, 그래서 자격 인증에 대한 등록 현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내 심사라든지 고객 심사, 협력사 심사, 평가, 이런 것은 다 엑셀로 갖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회사 서버에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좀 더 진도가 나가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다음에 오디트를 받으면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식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을 제품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주간 품질회의에 대표한테 오디트에 대한 부분을 전산화돼서 보고하게끔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부분에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기책부서는 어디였는지, 또 관련 부서가 협력업체가 어디였는지, 그래서 고객사별로 현황이 어떻고 부서별로 각 현황이 어떻고 또 협력사별로 오디트 현황이 어떤 건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OP 이전 단계에서 있는 개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SOP 이후에 발생되는 공정관리, 양산품질,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뱅킹이 되면 이제 분석 현황을 만드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 종합 현황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워스트 10이 어떤 건지, 워스트 10을 관리를 해야 되는,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품질, 수입 품질, 공정 품질, 출하 품질, 고객 품질, 그리고 개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좋은 데이터를 통한 실질적인 그 회사의 체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분석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데이터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PQP의 QMS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당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도 상당히 중요한데, 협력사가 규모가 큰 업체일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포엠이라든지 ISI라든지 부적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 품질은 기본이고,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수익 품질 부분하고 포엠 부분, ISR 부분, 그 다음에 시정조치 부분, 그 다음에 그 회사가 클레임에 관련된 클레임 변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관련 QMS 모듈하고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해서 데이터를 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협력사 품질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또 협력사에서 필요로 해서 SCM 개념의 밴을 또 발주 재고 현황이라든지 명세서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SCM이 또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스 관련된 금융관리인데, 이제 사출금융이 많죠. 프레스 금융도 있지만, 그래서 금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실적, 사용 실적, 타수 관리라고 하는 거하고, 수리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이 현재 현황이 어떤 거냐, 당사께 얼마나 있고, 자동차가 좀 빌려주거나 만들어준 게 얼마나 있고, 이런 어떤 금융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금융이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금융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산에 있을 수도 있고 협력사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창고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금융의 위치 관리를 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금융관리다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제 양산금융이라고 보면 되고, 또 실제로 또 개발금융관리를 또 하는 전산화를 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개발 8단계 프로세스로 해서 1단계는 업체 선정, 2단계는 관련 데이터 검토, 성형 해석, 금융 제작 사양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절차대로 금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이거는 이제 금융을 별도로 제작하는, 금융을 많이 개발하는 업체에서 바로 개발 금융 관리를 별도로 전산화할 때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죠. 설비 관리. 자, 설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설비 부품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비 부품 리스트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유형별 고장 현황, 그 다음에 고장 시간,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물론 엑셀로는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아울러서 회사 서버에 둬서 관리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이력을 볼 수 있고, 즉 현재 수평전개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최신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M을, 이게 사출회사가 좀 많이 이런 걸 하게 되는데, SCM에 대한 모듈들을 보면 발주 재고, 입고 검수, 출고 검수, 부품 식필표 이런 것을 SCM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PQP 기반의 QMS의 세부 모듈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얘기를 했고,
APQP 기반의 QMS를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